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제는 한국의 코스닥이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었는데 미국의 다우지수도 한국의 코스닥처럼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빨갛게 불타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연기금도 한 달 만에 코스피를 순매수했는데 미국의 FOMC 회의와 한국의 공매도 재개가 드디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4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3일 연속으로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고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 밀리면서 마이너스 0.44%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장중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결국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제 조금만 더 상승하면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또 상승한 이유는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와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에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는 9.8%가 증가했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 정말 이상하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 이상이었는데 저렇게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해서 1.5%예요. 보통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거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그렇다면 지금 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기업들의 호실적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한국과 똑같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공개된 은행주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호실적을 보였고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연일 이어지자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레포트죠. 연세대 경제연구소에서는 비트코인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풀린 돈이 적절히 회수가 되지 못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이게 물가를 밀어올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완화 작용이 있다라는 레포트였죠. 자, 미국의 연준 의장인 파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고 또 좀비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코인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야 되지만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을 채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할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도 오르고 국채 금리도 오르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가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파월령이 말한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어떤 회사를 클릭해서 보셔도 퍼나 PBR이 너무너무나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이만큼 나와준다면 이건 더 이상 거품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된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52주 신고가를 찍거나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횡보 내지 하락하는 기업들이 현재 상당히 많죠.
저런 현상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하락을 한 거고,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는커녕 오히려 현재도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하면서 횡보가 계속되고 있고, 어제도 주가는 마이너스 0.2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삼성전자의 결산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배당금만 무려 13조, 정말 대단하죠. 자, 배당금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13조의 절반인 7조 7천억을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지분율은 보통주는 55%, 우선주는 77%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의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1년도에 작성이 됐고, 그 뒤로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더 커져서 한국 시장의 35% 아니 40% 정도를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60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5조를 던지고 말았죠. 그런데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작년에 신고가를 갔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별거 아니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2달 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는 외국인이 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밑에 호가에다가 주식을 던져버리면은 주가가 내리는데, 이 위에 호가에다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걸어놓은 거를 여러분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잡혔어도 주가는 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외국인이랑 기관들 다 버리고 개인만 남고 개인끼리 그냥 주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조금만 해도 한국 증시는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연기금, 삼성전자의 연기금의 지분율은 8.9%인데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조금만 던져도 사람들은 정말 극대노라죠.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외국인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 자체를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는 기관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게 짜증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참여율을 제한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공산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를 잘 안 따라가죠. 시진핑 주석이 무슨 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식 투자의 확대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주식 시장이 날아가고, 실제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한 발언을 해서 주식시장이 6,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적과 2015년도에도 5,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진타오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안 사줄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목소리에 너무너무나 기울이는 경향이 심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받게 되는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 엘리엇에서 삼성전자에다가 특별 배당을 요구했고,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30조 원 가까운 금액을 특별 배당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30조 원 가까이는 아니어도 삼성전자는 이를 수락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요구한 요구 조건이 맞아들여져서 이번 분기에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이라던가 분기 배당을 받으면은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포트 자체가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죠. 기관과 외국인은 어제 삼성전자를 오히려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800억 원을 매도했죠. 자,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잡혀있는 이유는 블록딜 물량이에요. 외국인은 어제 한국의 코스피를 2,800억 원 매도했어요. 어제 기사도 찾아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순 매도 수량을 알 수 있지만, 외국인은 어제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넷마블을 매수했어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가장 많이 구입한 주식은 삼성전자보다 카카오를 더 많이 샀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엔 최근에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 하자마자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2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3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액면 분할 절대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액면 분할을 하자마자 카카오의 CEO분이 블록딜을 추진해서 어제 블록딜을 했던데, 여러분 카카오의 수급 이거 매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어제 다 던졌어요. 블록딜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매수로 장 끝나고 잡힌 거지 원래는 매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죠. 이것도 매도고 블록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은 아침에 거래량과 수급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1초 2초 만에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잡혔다? 블록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분명히 블록딜을 했는데 왜 외국인으로 수급이 잡혀요? KQ 홀딩스 한국에서 아니에요? 그건 말이죠, 여러분. 외국인 창구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으로 잡히는 것 뿐이에요. 국민연금이라던가 이런 데가 위탁으로 외국인 창구에다가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수급에 외국인으로 잡히진 않아요. 하지만 보통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사모하는 사모펀드 혹은 외국인으로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빅히트. 이제는 사명을 바꿔서 하이브죠.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곧 하이브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빅히트, 아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부터서 상한가로 출발을 했고 바로 상한가가 풀리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50%를 찍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번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24.83%인 106만 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빅히트 주가가 억지로 좀 올린 느낌이 있다 생각했는데 보호예수 물량 풀려고 일부러 올린 건가?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곧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공모가를 이탈하고 상한가를 갔다고 해도 그 다음날부터서 빠져서 상한가를 갔던 가격보다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1년 이상이 된 다음에 보유예수 물량이 다 풀린 다음에 그럴 때 보셔야지, 잠깐 중간중간에 막 큰 반등 나온다고 해서 휩쓸리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주식도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하는데 설마 얘네는 팔지 않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이날 보시면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다리 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놀랍게도 이걸 회사 세미나에서 회사 사람들이 직접 발표했어요. 지난번 충북대 수국가에서 개, 돼지, 고양이, 원숭이에다가 불가리스를 먹였는데, 이 불가리스를 먹은 바이러스의 저감률이 77.78%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남양유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6.18%로 마감이 되었고, 다음날에도 마이너스 0.90% 하락, 그 다음날에도 마이너스 2.72% 하락.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너무 적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큰 돈으로 매수했으면은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어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전래동화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유업의 주가는 계속 내릴 수밖에 없어요. 식약처에서 고발을 했다 혹은 안 좋은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남양유업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정말 광란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이 도지코인이 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상을 찍었을 때 200원을 돌파했다, 정말 무섭다 했는데 500원을 뚫고 올라갔네요. 자,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경쟁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이 시바겐 코인, 도지코인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상승률이 5일 동안 500%. 거기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도지코인 하루 거래대금이 한국의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추월했어요. 한국의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15조 5천억이었는데 도지코인 하나의 거래대금이 17조였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반도체주를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팔 수가 없어요. 이런 데다 1억 걸면은 팔 수가 없어요. 어제 영상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한미 반도체를 보여드렸지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보세요. 하루 상승률이 가만히 놔둬도 6%, 그 다음 날에도 8%, 한 달 만에 한 20% 이상 상승하면서 이런 주식을 팔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빙하기에 접어들었어요. 거래량이 30만, 20만 이렇게 되는데 상승률이 1%에서 2%로 왔다 갔다 하고 위에다가 1억만 걸어도 사람들이 밑에다 던져버려요. 보세요. 위에다가 호가 1억을 걸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에다 사람들이 그냥 질려서 던져버려요. 안 올라가 주가가. 위에다가 조금만 호가를 걸어버리면 사람들이 밑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예전처럼 거래량이 잘 안 붙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동진 세미캠을 일주일 넘게 보유하고 있었어. 계속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횡보만 해. 그리고 위에다 걸어도 절대 체결 안 되고 하루 상승률이 절대 3%가 안 넘어. 근데 내가 이런 데 물려 있어 봐봐. 그러면은 진짜 일주일이 지루한데 도지코인은 단 일주일 만에 500% 올라간다? 그럼 이쪽으로 돈을 빼서 넘어갈 확률이 너무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코인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하고 똑같이 코인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오늘 장이 열렸다면은 코인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에 거래 대금이 쏠렸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비트코인 관련주 위지트와 비덴트의 가격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엔 최근에 빗썸 찌라시를 내면서 이렇게 주가를 하루 올렸었는데 그 뒤에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이렇게 연일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도 이렇게 빗썸 관련 찌라시를 냈어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빗썸에 인수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기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메이드의 주가는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한번 저런 뉴스를 띄웠었고 여기서도 한번 띄웠기 때문에 재탕 뉴스입니다. 그리고 단독이라고 써진 뉴스는 가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런 뉴스가 또 나와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540까지 올랐다가 지금 333인데 이렇게 지금 하루 만에 50% 이상 손실 볼 수 있는 게 코인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코인과 차별화가 돼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일단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 자체가 범죄자입니다. 돈 세탁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다른 질 나쁜 사건으로도 검거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코인과 다르게 이 코인은 수량 제한이 없어요.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채굴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지코인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같은 코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거의 지금 17세기에 일어난 튤립 버블 사태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지코인이 오르자 온갖 동물 코인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키타라는 멍멍이 코인도 지금 90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시바견 코인도 145% 상승하고 있고 야옹이 코인도 56% 상승하고 있고 그냥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 코인은 저렇게 잘 오르는데 왜 제가 가진 코인은 안 오르죠? 상승 전환됐네? 저는 지금 아르고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인이 아침에 마이너스 8%인가 1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 상승 전환이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코인은 24시간을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서 샀거든요 코인을. 근데 지금 거래일수로 따져보면은 일주일밖에 지나지가 않았어요. 일주일. 놀랍잖아요? 저는 이걸 매일 확인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난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승과 하락폭이 얼마다? 80%. 나 여기 꼭대기에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서 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려가서 여기까지 깨버리니까 저는 오늘 430원이 깨지면은 손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깨지지 않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75만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400만원을 넣어가지고. 근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마이너스 4%. 이때 자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잘랐더니 다시 내려가서 또 마이너스 80만원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버텨볼까 하다가 오늘 그냥 자르자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 다시 올라가네요. 이게 주말에 쏘는 코인이라서 지난주 금, 토, 일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금, 토, 일 쏘겠구나. 왜? 여기도 금, 토, 일. 그래서 이번 주 정말 기대했는데 오늘 안 쏘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4% 5%대 자르고 도지코인을 샀으면은 지금 못해도 한 10% 20%의 수익을 챙기고 또 거기서 손실 본 걸 다 메꿀 수 있었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제가 코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르고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건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꼭대기에 또 몰렸었으면은 지금보다 손실이 2배로 커지는 거잖아요.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엔 바로 칼처럼 자르고 나와서 다른 걸로 복구를 시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엔 제가 계좌를 보여드렸죠. 이게 600만 원이 찍혔지만 사실 수익금이 900만 원 가량이었다. 근데 중간에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2번 들어갔다 물려서 욕심이 너무 과했죠. 1000만 원을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하다가 금요일장에 무리해서 손절해서 200만 원 정도 깎이고. 자, 어제 이어서 제가 매매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일반적인 주식을 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큰 돈으로 못해요. 여기 보시면 막 8천만 원, 1억 이렇게 베팅할 때도 있는데 저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얇지 않고 받아주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매를 한 거죠. 저도 지금 여러분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지금처럼 증시가 원활하게 올라가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이때라도 빨리빨리 벌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최대한 페이스를 올리다 보니 제가 평소에 잘 안 건드리는 테마주라던가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월 전까지는 저도 어떻게든 수익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돼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유튜브로 건전한 투자를 좀 보여주려고 호텔신라, 강원랜드, GKL 경기 회복주에 들어갔다가 괜히 시간만 끌리고 돈만 날려먹어가지고 너무너무나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손실 본 것도 메꾸고 또 공매도 재개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좀 뻥튀기 하려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약간 상승폭을 길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에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2주 동안 그냥 꽁치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서 잡았다? 상승률이 2%예요. 여기서 이런 거 잡아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는데 2주가 걸렸는데 2주 동안 수익률이 2%. 처참하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일반적인 종목에 가서 투자를 하고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약간 페이스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어제는 러시아의 스푸니크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거는 러시아 스푸니크 제조사 주요 원료 관련주인데 상한가 잘 못 가는 종목입니다. 예전엔 상한가를 이렇게 만 적도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지금 올라봤자 20%대에 올랐다가 그냥 종가에 빠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3%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10.38% 위에서 잘못 잡았다? 그러면은 손실이 몇 프로입니까? 13%죠.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 1등은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이 주식은 점상을 갔었고 휴온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밀려버렸어요. 3등주가 이제 대정화금인데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입니다. 그냥 쭉 빠져가지고 반등도 없이 종가까지 밀렸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33,000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잠깐 매매하고 나오기 그런 걸로 잠깐 하는 거예요. 휴온스 측에서는 러시아 백신 스푸니크 V를 한국에서 생산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에 낚이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은 러시아 백신인 스푸니크 V 긴급 사용 승인. 자, 이거는 여러분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가 승인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러시아 백신은 여러분 유럽이라던가 혹은 미국 FDA 긴급 사용 허가 신청 못 받아요. 아니 정부에서도 러시아 백신은 도입할 계획도 없고 임상 자료도 명확하지 않은 게 러시아 백신인데 저걸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미래 가치성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인 돌파 매매 그 정도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IB기명이라는 종목을 잠깐 매매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 운영업을 하고 있고 교육 솔루션 업체죠. 최근에 한국의 확진자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32명입니다. 주말인데도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온라인 교육주가 모두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갔었고, 메가MD 같은 경우에 15일 날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하지만 IB기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고, 다음날 또다시 19.58%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올랐나 살펴보니까 IB기명은 교육주이면서 일자리 관련주래요. 전날 윤석열 씨가 한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 발언 덕분에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15일 날은 상한가를 가기는커녕 오히려 플러스 0.18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IB기명이 대장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IB기명보다 다음날 위즈코프가 훨씬 좋았습니다. 위즈코프 어제 상한가를 말았는데 상한가를 못 잠궜죠. 단일가에서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상한가를 잠갔나 싶었는데 상한가가 풀렸다가 막판에 잠갔다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2만 주밖에 안 쌓였기 때문에 자칫했으면 상한가가 풀릴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상한가가 얘는 두 번째였고 IB기명은 상한가를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IB기명이 대장이 아니라 위즈코프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다? IB기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간 위즈코프는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보시면은 단일가로 검색해도 공시가 전혀 없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어설프게 상한가를 간 종목과 안 간 종목의 차이죠. 이 종목은 4월 16일 날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이 될 경우에는 단일가가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한가를 두 번 갔다? 그러면은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상한가를 한번 간 다음에 다음날 급등이 나왔어. 그러면은 단일가 지정 예고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를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가요. 3일 단일가 매매에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3일 단일가 매매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상승이 나올까요? 하락이 나올까요? 참고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을 매수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단일가 때 만약에 20%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3일 단일가가 연장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세력이면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 당연히 내리죠. 자, 그럼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죠.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날 단일가에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도 똑같죠. 상한가를 못 말고 이렇게 5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설프게 오르니까 3일 단일가에 걸렸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너무 적습니다. 왜? 30분 단일 매매가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잘 붙질 않아요. 하나, 둘, 셋, 3일 동안 상승률이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때는 지수가 신고가를 갈 때라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찍었던 그런 날이라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도 사실상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이걸 보세요. TPC 글로벌이란 종목도 보시면은 어디서 단일가가 걸렸을까요? 자, 여기입니다. 15일부터 단일가에 걸렸습니다. 자, 단일가에 지정되자마자 7.5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분도 있었겠지만 단일가가 풀리고 어떻게 됐다? 급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지만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참을 수 있을까요? 미수를 썼으면 이때 미리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강제 청산이 되는 거고. 또 신용을 썼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 강제 청산됩니다. 그리고 강제 청산이 되신 분들을 다 떨궈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뿅 올리는데 이마저도 따라 들어갔으면 물렸어요. 그리고 3달간의 긴 행보 끝에 이제서야 올라오고
단일가 되면은 단일가가 풀리는 날에 잠깐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단일가가 풀리자마자 바로 물량이 쏟아져 나온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IB 김영은 1등주가 아니에요. 위즈코프가 말이죠, 1등주인데도 얘가 만약에 이제 급락이 나온다? 그럼 IB 김영은 단일가가 풀리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 거고, 위즈코프가 만약에 급등이 너무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된다? IB 김영이 투자주의라던가 투자 경고 혹은 3일 단일가 매매에 있어도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이죠.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총 발행 주식에 24만 6천 주를 발행을 하는데, 단일가가 끝난 다음에 매딜 안 돼서 전환사채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똥줄이 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1등주였으면은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2등주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까지 남아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종가를 3,000원이라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10%가 올라봐요. 10%가 올라봤자 이 정도고, 20%가 오르면 여기를 초과하고 20%를 올라갔을 때 다시 3일 단일가가 연장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투자 경고, 투자주의 종목에도 지정이 돼버려요. 투경을 맞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신용 미수가 금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환사채 물량을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가 없죠. 자, 전환사채 물량을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주의를 피하는 거예요. 자, 지정 예고일이 4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서 몇일 동안입니까? 4월 30일까지 만약에 이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투자 종목, 투자주의에 지정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3일 단일가도 걸리고 투자주의도 걸리고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주가를 빼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되는 거고, 이 일자리 관련주가 너무나 많아요.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도 요날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날 올랐다가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IB 김영이 가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10시에. 위즈코프가 10시에 상한가를 갖고 얘는 11시 30분에 IB 김영이 가면서 같이 움직였는데, 얘 지금 시간의 단일가 보셨나요? 하나 둘 셋 뿅, 마이너스 1.15% 하락. IB 김영 시간의 단일가 마이너스 2.36% 하락. 메가MD 마이너스 2.15% 하락.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위즈코프가 다음 주에 또 상한가를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를 말까 안 말까 되게 아슬아슬해요. 어제 정말 롤러코스터 타이푼이었단 말이에요. 3시 2분 때 상한가를 말았어. 근데 3시 13분, 7분을 남겨놓고 상한가가 풀렸어. 3시 19분에 하방 VI에 IB 김영이 갑니다. 위즈코프 상한가를 동시효과 때 말았어. 근데 상한가가 동시효과 때 풀렸습니다. 그래서 31분이 원래 장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하방 VI에 걸렸기 때문에 다시 3분이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3시 32분에 결국 상한가를 가는데 상한가를 끝까지 못 말았어.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 잔량이 16만 주가 쌓여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다 던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아침에 잠깐 빼면서 터는 척하고 말기, 아니면은 점상 근처에서 시작해서 말기. 왜냐하면은 이게 애니 능률 때 똑같았거든요. 애니 능률 때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올릴 것 같아. 왜냐하면 애니 능률도 시간에서도 저런 작업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쪽에서 와리가리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와리가리 쳐. 근데 그랬던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올랐어. 근데 애니 능률은 너무 변동폭이 컸어요. 마이너스 5%까지 뺐다가 종가는 플러스 10% 근처까지 갔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를 뺐고, 그 다음날엔 상한가를 보냈고, 이렇게 너무 와리가리를 많이 치는데 그냥 하나투자증권 우처럼 물량을 잠가버리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는 위즈코프의 영향이 너무너무나 크니까, 만약에 일자리 관련주 물리신 분들은 위즈코프가 다음 주 상한가 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옵션 만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에는 너무나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이번에는 미국의 옵션이 상방으로 잡혀 있어서 별다른 급락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장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다음 주는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전환사채는 항상 검색해 보세요. IB 김영 전환사채 공시
검색해봤으면 저런 종목 안 들어갔겠죠. 저 종목은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까지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은 투심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급등을 시켜놓고 개미분들 꼬신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목을 매매하기 전에 꼭 공시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코코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